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주간 시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까? 네네. 이제 뭐 중요한 건 그거죠. 이번에 우리 그 예상을 뛰어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판문점 결국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정은과 회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궁금해서 아, 그렇죠. 궁금하죠. 그겁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될까 안 될까 판문점 방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정은과 과연 다시 만날까라는 거는 솔직히 저도 의구심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외교는 생물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시진핑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고 G20을 또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 시진핑이 이제 어떤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할 모양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예상을 뛰어넘고 시진핑이 모르겠어요. 북한에 방문을 해서 김정을 생각했을 때 별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게 좀 미흡했는지 쉽게 말하면 시진핑의 어떤 뒤통수를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죠. 이 모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다 이거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확히 합시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거의 50몇 분을 만났다 해도 이건 회담이 아닙니다. 회담이 아닌가요? 상봉이지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상봉이고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회동이죠. 회담이라는 건 문서를 놓고 서로 공동 성명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회담이 아니고 친분 관계를 내세워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뭐 50분 가량 뭐 회담 형식으로 했다.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서류화하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회담 형식도 아니죠. 두 정상이 만났을 뿐이죠. 서로 친분 관계를 과시한다. 그 과정에서 둘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미 합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두고 보면 그렇게 또 큰 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황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는 재선 때까지 올리든 다독이든 협박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북한 문제를 해가지고 자신이 제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안 되겠다는 거고 김정은이는 또 트럼프의 그런 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김정은이는 제일 중요한 게 북한 국내에서의 입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도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미, 북 여기 북쪽 측에는 시진핑이 서 있고 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측에는 한미동맹 한국이 있는데 트럼프나 북한이나 이 모든 우군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존의 방향들을 확인했을 뿐이지 그 어떤 문턱도 못 넘었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깜짝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긴 이렇게 대화가 됐고 또는 이제 여기서 실질적인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은 4차 회담으로 가는 과정에 3차 회담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회담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담은 아니었군요. 회담이라는 거는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있는 경우도 항상 실무팀이 딱 붙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우리 폼페이오 그 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벌써 이런 판문점에 트럼프가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어떤 회담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벤트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다 이미 다 그야말로 이벤트를 한 거예요. 실무적인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만나주는 거 아닐까요? 그게 실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됐으면 무슨 사인이라도 있고 공동 성명이 나와야죠. 그건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남을 또 문턱으로 해가지고 실무팀을 꾸려서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그 성격상에 급조돼서 야 여기까지 간대 만나자 했는데 김정은이도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거는 그렇게 나는 크게 우위를 부여 안 해. 100번을 만났는들 저렇게 관계가 좋은 우리는 관계가 좋다. 전방적으로 다 해나가자 이런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은 없다고 치면 아무튼간에 두 정상이 만났으면 실제로 둘의 쌍방에 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리가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무적인 협상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에 뭐 3차 회담이 됐던 뭐 이게 어떤 회담이 됐던 이러신다면은 이게 트럼프가 먼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북한 땅에. 그거를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할 리가 없는데 그 홍보 때문에 김정은이는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실리가 뭐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네.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신뢰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이 실리를 더 많이 보게 된 걸까요? 전략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볼 때 짧게 볼 때는 김정은이가 실리를 얻은 거예요. 김정은이는 어쨌든 그 판문점이라는 핫한 장소에서 만났다 해가지고 자기도 트럼프하고 동시에 뜬 것처럼 돼 있어요. 정치 외교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거품이에요. 그거는 소문 3일 안 간다고. 이것도 그 후에 후속 조치에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요. 그리고 실리는 트럼프가 챙겨갔다. 제일 큰 전략적 실리는. 트럼프는 양보한 게 없어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저 우리 둘이 친한 친구 사이에 만났다 그건데 생각해 보시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건 될 수도 없는 잘한 환경이나 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관리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 지금까지 진척된 온 단계에서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외교적으로만 해결해야 돼요. 또 트럼프는 시종 노래 부른 게 뭐예요? 오바마 때 못한 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따져보면 오바마 때는 핵시험했는데 자기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재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자기가 어떻게 돈부링을 하든지 간에 이 상황이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든가 낙선을 한다든가 그 상황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 순간까지. 재선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될 일이 없는 트럼프가 그때 와서도 이렇게 북한을 다루겠어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 미국의 그 저 유엔 가입국들의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와서 일하는 것까지 다 철수시키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가고 동결이니 뭐니 이런 말 나오고 비건이가 북한에 이렇게 되면 연락 사무를 서로 세울 수 있다. 이게 절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1994년도에 미북 회담 때도 연락사무소 문제는 나왔댔어요. 선생님, 이번에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행동,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 같은 느낌으로 옆에서 이렇게 좀 봤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요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회담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중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거는 대한민국 자유의 집에서 하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것까지 수행한 거예요. 저는 이걸로 말미암아 나중에 혹시라도 이 3자 회담 우리나라와 미국과 북한 3자 회담까지도 야 이거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이 새 우리 나라가 판문점에서 야 이거 정말 정전선언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심도 갖게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니고 10년 20년 후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제거된 다음에 지금의 김정은이가 아니고 다른 북한의 새 지도자가 나오고 그때 지금 트럼프가 아닌 다른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은 커요. 그때 되면 그게 성사되지만 오늘의 현 단계에서 김정은의 속셈이 다르고
트럼프의 속셈이 다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국 회담에 끼어들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일은 이번에 판문점 그걸로서 종식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감을 잡자면 판문점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상황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둘이 인사말 주고받는데도 못 참가했잖아요. 옆방에서 기다렸다면서요. 대한민국 자유의 집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당히 고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만남이고 회동인데 저게 거기까지 같이 따라가준 문재인 대통령을 시무진도 하나도 없는 회담에 인사말 나누는데 왜 빼놨습니까? 끝까지 우겨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를 굳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한 대부분 모든 정책의 하이라이트가 그거예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런 갈망이 없겠어요. 미, 한, 북, 그 회담도 아닌 거기에 마주 앉아서 셋이 둘러 앉아서 대화를 나눴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그렇죠. 세계적인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회담이 아니에요. 종이장 한 장 없이 마주 앉아 있은 거예요. 그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놓고 보면, 냉혹하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공동경비그룹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동행해서 갔잖아요. 네. 간 상황에서 그다음부터는 인사는 맨 처음에 다 했어요. 그거는 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국토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소유인 자유의 집을 빌려주는데 인사는 하지요. 우리 어떤 집에 들어가도 막 쳐들어가요. 내가 돈 내고 들어가는 집도 주인하고 다 악수하고 들어가잖아요. 인사말은. 그 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분계선을 트럼프가 넘어올 때 이 주권 행사에서, 이건 철저히 주권 행사예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외됐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회담하는 50몇 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바쁜 사람입니까? 옆방에서 기다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손님 만나시오 하고 리드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 자기 집 방에서 할 때까지 다른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순간에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회담도 아닌데 참가도 못하고 기다려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말이 모자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또 나오셨습니까? 이젠 가십시오. 김정은 넘어가고 트럼프하고 인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액션은 크게 없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했다면 이게 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땅에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내피를 씌우든지 간에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합쳐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그 둘이 회동하는데도 못 끼웠다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문제에 관한 그 모든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회담의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든 정치든 원칙을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국익과 원칙은. 우리 셋이 안 만나면 못합니다. 그럼 배짱이 있어야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그 말씀이 네. 딱 들으니까. 내가 안 참가하면 못한다. 이거 회동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무슨 초면도 아니잖아요. 너무 낮은 자세를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소외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 집에 앉아가지고 둘이 회담도 아닌데 자기가 또 이렇게 어떻게 가이드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셋이 다 만납시다.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장소를 제공 못합니다. 회담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려고 들었으면 김정은이가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국가의 권위고 국민의 자존인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또 보면은 판문점이 옛날에 냉전의 어떤 그런 아픔의 지역이지만은 이번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무드, 평화의 장소로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저게 동독, 서독, 베를린 장벽도 오버 하나로 무너졌다니까 그런 사태가 남은 그 천재 인류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느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잖아요. 평화의 바람이 그 순간에는 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미북 회담이 다 문제예요. 어쨌든 핵으로 시작된 이 문제의 정착점은 북한의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핵폭인 거예요. 조만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 회담이 실무회담이 들어가죠. 네. 미국의 북한과의 실무회담도 그렇고 북한의 미국과의 실무회담도 이젠 똑같았을걸요. 94년부터 해왔으니까. 그러고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뭐 운전자다, 촉진자다, 중재자다 말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뭐 시진핑 방문을 통해서 또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정일자는 그냥 미국이랑 그냥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담 판문점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일 속내 실질적인 거는 뭐 핵 지휘국으로서의 어떤 그게 그렇죠. 제일 팩트 아니겠어요? 어느 날 북한의 핵 문제는 김정은이 대 북한 핵은 동의어가 돼버렸어요. 네,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이 포즈가 느껴지잖아요. 핵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 쇼를 했죠.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쇼를 했는데 트럼프의 속내를 누가 알겠으며 김정은의 속내는 다 알아요. 저게 쉽사리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도 권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이 방정식이 딱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의 시각에서 놓고 볼 때도. 그러니까 얘도 핵을 어떻게나 지키면서 국제 제재를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그거고 미국은 뭐 계속 매 수십 년간 협상을 해오다 나니까 이제 다 정리돼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다루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종착점은 그거다. 완전한 핵폐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이 앞으로 갈 길이 많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시간이 당겨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북한 지도부가 만날 거 다 만났어요. 미북 그 정부 간 회담도 해봤고 육자회담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트럼프 내가 직접 만납시다 하고 미 합중국 대통령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나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 합중국 대통령과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김정은이 이걸 어디 들고 가서 송사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부처님을 만나겠어요? 자 이게 김정은이로서도 명을 제쳐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만났으면 끝 아니에요? 혹시나 만약에 김정은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을 통해서 봤을 때는 비춰졌을 때는 그렇게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핵 폐기의 진전이 그렇죠?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럼 못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핵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하게끔 모든 북한 핵이 폐기돼 나가는 과정에서 즉 김정은이가 핵을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 액션을 취하는 시점에서는 미국 방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담보가 없지. 어떤 사람들은 뭐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김정은이 연설할 수 있다. 무슨 연설하겠어요? 모든 것은 미국 실무회담 과정에 다 전개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공은 옛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북한에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항상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하면 미국에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가 가벼운 질문 한번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회담 중에 있었던 건데 김정은의 네. 그 어떤 그 영어 실력, 왜냐면은 그 보는 과정에서 그 트럼프가 그 사이에서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 통역사 없이 즉흥적으로 김정은이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뭐 북한의 그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경제 발전에 도와주겠다 했을 때 김정은의 바로 표정으로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게 보였었거든요. 김정은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화 정도는 되겠죠. 스위스 유학생이고 또 김정일이도 영어를 잘했어요. 김정일이도 다 알아듣고 그랬어요. 자체로 또 공부도 해요. 국가 지도자라면 영어는 공부를 다 해요. 김정은이 영어 실력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경력으로 보나 영어 실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늘날 북한이 3대 독재자로 앉아있는 조건에서 영어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저 김일성 하나가 영어 실력이 없고, 그 대신 김일성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하고 로우를 잘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만 믿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다 나니까 미국하고의 거래가 딜이 시작된 다음부터 김정일이도 이거 로우 배운 사람이에요. 대학 때 로우 배운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자수했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김정은은 영어를 모르고는 통역사가 전달해주는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아마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그 국가 지도자는 응당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니 안 뛰어나니 이거는 진짜 가십거리예요. 거의 다 듣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겠네. 거의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김정은이 그 왜 그 숨 쉴 때 그 쌕쌕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저런 이게 젊은데 벌써 저런가 싶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리고 자기 이 채통이 어리고 약한 거 하면 역시 어리다. 북한은 간부면 몸이 나야 간부로 봐줘요. 낙환 나라기 때문에. 약하고 그러면 간부 심부름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거기다 김일성의 이미지도 풍겨야 되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가? 김일성, 김정일은 김정은이 모습 속에서 영생하고 있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것도 냄새를 피워야 되니까 자기 몸을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저 30대의 저 몸 갖고는 숨을 그렇게 안 쉰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북한 방송 매체, 또 대한민국, 어떤 미국 이렇게 그 매체를 보면 서로 프레임이 틀려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국익에 따라 그렇죠. 다르니까. 자기가 더 이렇게, 더 유리하게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근데 그 북한이 유독 이방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특별하게 배려를, 왜냐면 트럼프가 아끼는 딸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이방카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은 그 한 개의 족속이 쭉 이게 3대를 내려오는 나라고, 북한 내에서 김일성 족속은 완전히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신성한 존재인데 자기네 관념에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관념에서 족속 승계가 저 체제의 생리고 본질이고 이렇게는 자기네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세계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왔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붙는 거예요. 관념상. 자기네는 김정일이 딸이라면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중이 써주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현재 낙후한 사고인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도부 자체가, 김일성 족속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온 데 대해서 자기도 뭘 어떻게 잘해보면 뭔가 자기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틈새를 노리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의 딸이 더 영향력이 있겠지. 폼페이오가 더 영향력이 있겠나. 이게 북한 저 체제가 7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저 체제의 구성해놓은 의식 구조예요. 왜냐면은 그 이방카를 북한에서는 약 더 특정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 족속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카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좀 궁금했었거든요. 북한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범위까지만 보면 되는군요. 이방카의 범위는. 이방카가 그렇다고 대통령 대행은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족속은 자기네가 혈통 중심으로 오다나니까 의식 구조에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그 범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딸 이방카를 적극 내세워주면 트럼프가 기분 좋아서 업땡기만에 자기네가 바라는 공간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네요.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질문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